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핫한 그 참교육이란 거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시리즈?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거기 학폭 장면 나오는데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약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 가해자 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그 피해자분들은 현실적으로 누가 어떤 구조로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논산 여성 성폭행 사건, 그 15세 남자의 사건도 그렇다시피 피해자들이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드라마에서야 뭐 가해자한테 통쾌하게 한 방 먹이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어디까지 배상해 줄 수 있느냐, 또는 이걸 어떤 법리나 뭐 나아가서는 보험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폭이나 미성년자 가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 책임과 그 가족 일상배상 책임보험, 이 보험이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까지 한번 또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뭐 드라마급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런 그 학교 폭력 사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교실 안에서 폭행을 네. 한다든지, 카톡에서 뭐 집단 따돌림을 해서 뭐 결국에는 또 피해자가 막 안타까운 그런 선택까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되게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으로 가보자면, 보험사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멘트가 뭐 우리 손사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의로 인한 행위는 약관상 면책이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보험사들은 그 피보험자 고의사고니까 면책이다라고 하고 결론은 가족일상 배상 책임은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 말하는 그 피보험자 면책이란 게 정말 다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럼 피해자 쪽에서 또 이제 어떻게 또 보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뭐 피해자 쪽에서는 뭐 보험도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이 책임이 개입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민법 제753조, 그리고 제75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753조 미성년자 책임 능력을 좀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민법 제753조를 읽어드릴게요. 자,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자, 정리하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지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제 판례는 대체로 일정 연령 이상, 대략 한 12세, 13세 전후가 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55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 보통 이제 부모님이시겠죠. 그 사람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호자가 입증한다면 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독 의무자에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 이외에도 그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대인 피해자가 완전히 이런 보호 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감독 의무자 부모님이 그 어떤 보충적 책임으로서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정도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인지 아니면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이제 책임 능력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는 755조에서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폭의 사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책임 능력이 있는 중고등학생들 사건이 많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이 경우에 755조 책임 무능력자
감독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부모의 책임을 끌어올 수 있냐 네, 이건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중요한 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93나 13605 판결, 그리고 그 흐름을 이어가는 판결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미성년자 자신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직접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죠. 그런데 그 손해랑 감독 의무자인 부모의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750조에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사건에서도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데 그 과실하고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독립된 가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정리해 주신 게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쨌든 755조에 따라서 그 부모가 보충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지금 또 중심이 되는 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라면 750조 일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감독 의무자도 같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구분을 알고 사건을 보느냐 아니냐가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서 변호사님, 이게 폭력행위 후 부모 책임을 인정한 케이스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청자분들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부모 책임이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97-49-404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그런 같은 흐름의 판례들도 있고요. 여기서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제 한 대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집단 폭행해서 큰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해자는 이제 대학생이었지만 1학년 미성년자였어요. 이미 이전에도 심지어 2차례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고 생활 전반에서 여전히 부모님한테 의존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감독을 받는 상태였던 거죠. 피해자 측에서는 단순히 가해 학생 본인만이 상대로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부모라면 이런 자녀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계속 지도하고 감독했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거거든요. 대법원도 이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또 다른 사고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부모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판례는 아이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한테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함께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특히 자녀가 이미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면 부모의 책임은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단순히 한 번 사고가 났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전부터 문제 행동이 반복이 됐었고 부모가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부모한테 독립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구조들에서 학폭에서도 그대로 이제 들어온다면 이미 학교에서 여러 차례 학폭 사건을 사실 통지했고 상담이나 조치를 권유받았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의 폭력성이 반복되다가 큰 사고가 터지는 이러한 경우는 가해 학생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로서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 부모 또한 그 지속적인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감독 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이제 보험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가족예산 배상 책임에서는 보통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등 가족 전체가 이렇게 피보험자 하나로 이제 묶어져 있거든요. 네, 그 약관에는 흔히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고의 면책 조항이 들어있고요. 예,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핵심인데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관의 개별 적용이 따로따로
각 피보험자별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인지 면책 조항도 여부도 따로따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였던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녀 같은 경우 자녀의 고의 폭행 사건, 이거는 약관상 고의이기 때문에 면책 조항에 해서 면책이겠지만 부모는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로 인한 고의가 아무래도 면책이 아니라 보상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구조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거와 같지만 그냥 정리해드리면 자녀의 고의는 약관상 면책이 되더라도 부모의 관리 책임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 책임이니까요. 이거는 여전히 살아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도 부모한테 일반 불법 행위자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족 일상배상 책임보험에서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런 보호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없다고 한다면 자녀가 고의니까 계약 전체가 면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잘못 흘러가 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학폭 사건에 딱 대입시켜보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가해 학생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이제 민법 제753조에 따라서 책임을 한번 확인해보고 학폭 사건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든지 그 전에도 학교라든지 경찰 이쪽 기록에 좀 남아있다라면 그 부모 또한 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가해자 학생의 가족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 따라서 부모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구조로 가는 거겠죠. 네, 네. 별도의 이제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 네.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검토하는 게 되겠고요. 뭐 결국 이제 드라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참교육에서도 뭐 가해자한테 정의의 철퇴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현실의 참교육은 실제로 이게 피해자가 어떻게 손해를 회복하는지가 중요할 거잖아요. 법에서도 그렇고 보험에서 특히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법리를 기반으로 해서 부모의 책임을 정확하게 짚어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통해서 가족 일상배상 책임을 통해서 그런 어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현실 버전의 참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미성년자가 가해자라고 해서 고의니까 보험이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사건을 끝내기보다는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그 미성년자 책임 능력, 그다음에 그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감독 의무 위반이 있으면 부모도 제750조로 인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 따라서 가족 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주변에 학폭이나 미성년자 가해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어떤 그런 지인이나 가족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이 가해자 측이 뭐 고의니까 보험은 끝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하시기 전에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라든지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민법 조항과 판례들 그리고 그 가해자가 만약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약관 구조들을 종합해서 한 번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그 드라마 속 참교육을 넘어서 현실에서 피해자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네, 조윤주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